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휴식이 없는 시즌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혹시 직원분들 영상 보시면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드리건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마다 미팅을 해요. 자료도 취합하고 컨텐츠의 어떤 흡수 가능 여부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수요가 들어오고 공급이 부족해져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정부가 다시 규제하면 끝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통한다. 이 내용인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요걸 합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공포를 느끼기에 딱 적절하더라고요. 요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음공장 정규 강의 21기 접수 기간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대략 접수 기간이 5일 남았을 겁니다. 여기 주말에 올라갈 예정인데, 그래서 접수가 필요하신 분, 또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 이게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리고 21년도 말에 대출을 막았죠. 22년도에도 그 상태에서 이제 금리 올라가서 터졌고, 23년, 24년 흐름을 보면은 조금 살아날만 하면은 정부가 다시 대출을 규제해서 또는 다른 규제를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를 못했죠.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방법이 없다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퍼지거나 키 맞추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탄력성을 갖거나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 정권은 다시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지난 수년 동안에 한 3년 정도죠. 현재 정권이 들어오기 약간 직전부터 대출을 통해서 시장을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23년도 초부터 8월까지 가다가 눌리고 24년도 3월부터 8월까지 가다가 눌리고 전부 다 뭐가 눌렀죠? 대출 통제였고 가상금리 통제였어요. 현재 정권은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손에서 놓기 싫을 거예요. 정부가 집값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힘이 센 거잖아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 이제 IMF 극복하고 김대중 정권 지나가면서 노무현 정권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버블7, 그리고 초대형,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버블7 중에서 특히 서울,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의 규제, 이 모든 게 그 당시에는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진짜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대로 쭉 간다. 무조건 대형 평수 사야 된다. 무조건 버블7 사야 된다. 무조건 서울 사야 된다. 그때도 뭐 신축 사야 된다. 그리고 쭉 지나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쭉쭉 가면서 또 이번에는 소형 평수가 인기다. 갭 투자를 해야 된다. 수도권을 사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뭐라 그랬어요?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번엔 어때요? 정부가 마음 먹으면 시장을 누를 수 있다. 전부 다 새로운 이론들인데 그 당시에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되게 많죠. 제 말 어떻게 동감이 좀 되시죠? 그러면 두 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을 왜 조심하냐면 근시일 내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똘똘한 한 채 이거 있잖아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근거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정권이 하는 스탠스를 근거로 하면은 영원할 거라는 게 맞지만 더 큰 전제를 따지자면은 현 정권은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지난 40년 정도의 아파트 역사를 따지면 영원할 리가 없죠. 영원한 적도 없고요. 똘똘한 한 채는 영원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판단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 인근이나 하단의 시장을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요걸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몇 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당장 한 2년 정도만 보유할 거다. 어때요? 당장 2년 정도는 현재 정권 임기 내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근데 4년, 다음 정권이죠. 6년, 8년, 10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의 어쩐 지금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 아파트에 오래 살 건지, 얼마나 오래 보유할 건지,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똘똘한 한 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원할 리가 없어요. 앞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하는 거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정권은 대출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정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장을 정권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마탱이가 같거나 시장이 하락 중이거나 시장에 파워가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하고요. 시장에 탄력이 붙거나 시장에 수요가 많거나 시장에 공급이 없거나 시장에 파워가 굉장히 많을 때는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난 정권 때 보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양해요. 지난 정권은 뭐 집값을 일부러 올렸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권이 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시장이 힘이 없잖아요. 시장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국가가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22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급등이에요.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한국만 맛이 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맛이 갔거든요. 금리를 한국은 7배, 미국은 11배로 올렸어요. 최단기간 내에. 역사에 남을 거고요, 앞으로. 데미지죠. 경제 위기에 준하는 데미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데미지를 사회 어느 분야에 보낼지는 정부가 정할 수가 있는데 한국 정권은 대출, 그러니까 특히 담보대출로 보낸 거예요. 담보대출은요, 매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로도 보낸 거예요. 여기가 다 꽤 뭉개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사업용 빌딩 있죠. 서부 쪽에. 얘네가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하락이 아니고요. 폭락. 진짜 반토막은 애들 장난이고요. 수천억짜리 빌딩이 반토막 그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한국은 물론 어려운 빌딩 시장 많은데 강남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미지를 어디로 보낼지는 정부가 정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여기서 주거용 담보대출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중은 맞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영원할 거냐? 아니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럼 언제 안 영원해지냐? 시장이 힘을 다시 찾으면 돼요. 그럼 시장이 힘을 되찾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은 공급이 없거나 수요가 많으면 되는데 그 전에 봐야 돼요. 이번 시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공급이 없거나 수요가 많은, 그래서 힘을 되찾는 시장은 뭐냐면은 시장이 박살나기 전에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주춤하거나 약보합이나 약간 하락하는 거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락, 그 정도에선 그 정도로 파워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락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된다는 건데 요번에 하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하락은요, 보셨잖아요.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가 있고요.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2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럼 10억이 넘게 빠진 아파트도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비싼 아파트 중에서는 실거래만 따졌을 때. 이거는 단순 하락이 아니에요. 폭락이에요. 그럼 이번 시장에서 파워를 되찾으려면은 요 정도로 안 되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시장을 무너뜨린 주체가 정리가 돼야 돼요. 시장을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냐? 대출에 의존했거나 주택이 많거나 정부는 의도를 통해서 시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못 살아남을 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지들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시장이 일단 회복을 보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대로 된 회복을. 그럼 이 가지치기가 뭐냐면은 시중에 상황이 안 좋을 때 금매, 그 사람들이 싸게 팔았잖아요. 그 금매가 얼마나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다주택자나 대출이 많았던 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집을 팔고 차익을 내고 나간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집어 던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료가 돼야 돼요. 일단. 그럼 이 사람들의 종료는 뭐냐면 금매가 없거나 급전세가 없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신규 입주장,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데미지가 있을 만한, 수급상 시장에 추가적인 데미지가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 옛날부터 이랬어요. 시장이 많이 어려우면은 입주장에서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약체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약체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그리고 시장을 정부가 엄청 컨트롤을 했어요. 대출을 통해서. 이 와중에 만약에 시장이 체력을 찾는다. 그러면 시장을 더 이상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따라가는 힘이 더 세져요. 완전히 나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힘 이 안보다 약간씩 점점 더 시장의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으로 점점 더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25년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는 시장에 이런저런 기회가 생겨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해를 하시냐면, 야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냐?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려면은요, 시장이 이렇게 제 기준인데 멀쩡하면 안 돼요. 옛날에 다주택자 규제를 풀었을 때는 전월세의 문제도 컸지만 시장이 내려가고 있어야 돼요. 규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서민들이 내 집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살리겠다, 거래를 좀 살리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권이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거래는 침체장인데 가격 자체는 침체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장인 시장이 따로 있어요. 이게 컨트롤의 한계야. 수급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건 어떻게 할지 정부를 봐야 되는데, 야당 통과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럼 한동안은 현재 정권 임기 내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이 정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수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온단 말이에요. 대출 통제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은행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은행을 자꾸 건들면요, 뱅크런이라도 나오면 난리 나요. 그거는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는 거의 제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 통제는요, 점점 더 가능해서 불가능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고, 똘똘한 한 채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근시일 내에 이게 바뀔 거란 근거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다만 부동산은 장기적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다주택자를 풀었잖아요. 이때 양도세 같은 거 혜택 줬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얘기해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한데 정말 평소에 생각과 어떤 자금이나 모든 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그때 부자가 됐어요. 2013, 14년도에, 특히 14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왜냐면 그게 단기간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4월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닫혔거든요. 몇 개월 안 됐단 말이에요. 1년이 안 됐어요. 그 짧은 시기 이내에 인한 분들, 폭발적으로, 그분들은 그때 소식을 듣고 들어간 분들이 아니라 준비가 돼 있던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이 이대로 가면은 시장이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더 이상 통제가 안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아마 계산하고 있을 건데,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은행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건 없어요.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시장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모든 게 이대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누를 건데, 어차피 똘똘한 채 나는 못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그런 테마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개예요.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 중에 영원했던 건 하나도 없어요. 대형 평수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전 동의 안 했었지만. 근데 옛날엔 대형 평수만 사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형 평수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엔 소형 평수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다 갖다 붙이죠.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아니면은 요샌 평면이 잘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다, 뭐 더 심하게 들어가면 일본 따라간다. 일본 그것도 아닌데. 원래 그래요. 지금은 현재 상황이 영원할 거란 근거를 다 찾아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역사 공부도 하고 지금 시장도 보고 미래 예측도 하고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건 알아두고 같이 시장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정규간에 약간씩 말이 좀 꼬이곤 합니다, 여러분. 예, 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